안녕하세요. 신나는 데 신데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발수부터 근관 충전까지 한 큐로 끝나는 보존 파트 신경치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요. 신경치료의 과정입니다. 신경치료는요, 발수를 하고 근관 아동 형성을 하고 근관 확대 성형, 그다음에 근관 세척, 그다음에 근관 충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희는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발수입니다. 펄프 익스트리페이션이라고 해요. 보시면 익스트라고 되어 있죠. 익스트는 뭐예요? 발치이죠. 그래서 발수는 발치이다. 신경치료계의 발치이다. 그래서 신경을 뽑아내는 치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근관당 산정입니다. 그래서 발수가 완료된 날 1회 청구하실 수 있고요. 발수 완료 전에 일부 치수만 제거한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관 순서대로 청구하셔야 되시고 허위 청구는 안 됩니다. 바브드 브로치를 사용한 경우 근관당 1회에 하나여 산정이다. 그래서 근관당 1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근관당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브드 브로치, 발수는 비읍이 들어가죠. 바브드 브로치도 비읍이 들어가죠. 발수 친구는 바브드 브로치다. 바브드 브로치를 사용했으면 근관당으로 청구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발수와 근관 세척은 동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발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발수 과정 안에 근관 세척이 포함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내소염 수술이죠. IND와 발수를 같이 하게 되면 IND는 외과고요. 발수는 보존 파트이기 때문에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수 당일에 진단 목적의 엑스레이와 근관장 측정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 시 각각 100%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단 목적, 이걸 신경치료를 할까 말까 했을 때 찍는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면 목적이 달라서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병명은요, K04 상병명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뭐죠? 죽음의 사다. 죽음의 사. 치아를 죽이니까 신경치료할 때는 K04 상병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하셔야 되고 아프니까 마취하셔야 되시고 신경치료와 러버댐은 짝꿍이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수 같은 경우는요. 유치와 영구치 둘 다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산정할 수 있는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근관 아동 형성입니다. 근관 아동 형성은 액세스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AO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역시 근관당 산정할 수 있고요. 근관 아동 형성의 포인트는 단독 산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관 아동 형성은 꼭 짝꿍이 붙어야 돼요. 근관 아동 형성은 짝꿍이 붙어야 되는데 신경치료할 때는 발수랑 붙고요. 역시 발수도 1회 청구 가능하니까 근관 아동 형성도 1회 같이 발수하는 날, 완료된 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엔도, 재신경 치료를 할 때도 단독 산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세트로 1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근관장 측정 검사입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는 보통 워킹리스 잰다 해가지고 W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근관장 측정기구, 보통 루트-GX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길이를 측정한 게 그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는 원래 2회였는데 작년에 바뀌었죠. 3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발순날 청구하시면 되시고 근관 확대할 때도 근관 세척한 날도 근관 충전할 날도 충전. 그래서 이 과정에 3번까지는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는 선택적으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넣으면 삭감된다는 뜻이겠죠. 루트-GX는 장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삭감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만 8cm 미만 소와 행위로를 그 파트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근관장 측정 검사는 만 8cm 미만 소와의 가산이 안 돼요. 신경치료 중에 근관 확대, 근관 성형, 근관 세척, 충전 다 되는데 근관장 측정 검사 같은 경우는 산정이 안 된다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수를 하기 위해서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근관의 길이를 쟀으니까 근관을 확대하고 성형을 해줘야겠죠. 근관 확대입니다. 근관 확대는 캐널 인라지먼트라고 해가지고 C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리머나 파일을 사용해서 근관 내부를 확대하는 술식이다.
그래서 근간 확대는 여러 번 시행했어도 2회까지밖에 청구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리머나 파일을 사용한 경우 1회 산정할 수 있는데 근간당 산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타입 파일이죠.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한 경우는 얘 역시 1회에 하나여서 산정을 할 수 있지만 일치당입니다. 얘만 산정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단 이 리머나 파일 또는 나이타입 파일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1종 1회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경치료할 때 나이타입 파일도 쓰고 H파일이나 K파일도 동시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산정을 할 수가 없고 나이타입 파일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나이타입 파일 수가가 12,000원, 뭐 14,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나이타입 파일을 많이 넣죠.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은 일치당 산정입니다. 1근간당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외워주실 때 나이타입 파일은 비싸니까 시야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 확대 같은 경우는요. 유치도 되고 영구치도 됩니다. 되는데 유치는 보시면 제가 세모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영구치는 네모인데 반해서요. 왜 그러냐면 유치는 선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만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냐면요. 감염된 근간이거나 영구치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케이스에 한해서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는 세모입니다. 그리고 근간 성형입니다. 근간 성형은 캐널 쉐이핑이라고 해서 영어로 불리고 있고요. 근간 충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간 소독, 그러니까 결국은 근간 내부의 모양을 성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근간 성형 역시 단독 산정은 불가합니다. 단독 산정은 안 되고 보통 근간 확대와 함께 청구를 하시죠. 근간 확대와 같이 세트로 청구를 하시고 근간 확대가 2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근간 성형 역시 2회입니다. 2회 청구 가능하시고요. 근간 성형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 산정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근간 확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근간 성형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치가 선천적인 결손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산정 불가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예시에 나올 수 있겠죠. 근간 성형의 경우 단 1회에 한해서는 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근간 세척입니다. 캐널 이리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근간 치료 도중에 이제 소독제를 사용해서 근간 내부를 세척하는 행위이죠. 소독하는 행위이고요. 근간 세척은 무려 5번이나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감염된 그 배농을 하기 위해서 5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염증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번 이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내역 설명 쓰셔야겠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 근간 세척 더 시행했습니다. 적으셔야 되시고요. 근간 세척은 역시 구강 내 소염 도수가 각각 100%입니다. 아까 발수의 경우에서도 동시 산정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제, 소독제는 재료대 산정하실 수 없었고요. 근간 세척은 발수와 근간 충전 당일에 동시 시행할 경우 근간 세척은 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발수와 근간 충전 당일에 근간 세척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간 세척까지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근간 충전입니다. 근간 충전은 보통 캐널 필링이라고 해서 CF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간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이거는 단순 근간 충전과 그다음에 가압 근간 충전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단순 근간 충전 같은 경우는 영구치 싱글콘 테크닉 아니면 유치의 근간 충전, 보통 비타픽스 충전 같은 거는 단순 근간 충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단순 근간 충전은 유치이다. 근데 유치도요 역시나 선택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영구치가 결손되어 있어서 영구치를 대체할 경우에는 가압 근충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가압 근충은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하는 진료이죠. GP콘을 사용해서 측방가압, 수지가압, 뭘로 이용해요? 플러거 사용해가지고 꾹꾹 눌러주시잖아요. 그래서 플러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는 경우 가압 근충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보통 영구치 같은 경우 가압 근충을 많이 청구를 하시죠. 그래서 발수와 근간 세척이 없는 근간 충전은 보통 처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간 충전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치과에서 발수와 근간 세척 이렇게 신경치료 도중에 내원을 하신 경우에는 꼭 내역 설명 써주셔야 되시고요. 근간 충전한 당일에 GI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셨을 경우에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나갑니다. MTA는요 비급여예요. MTA 저희 한 번에 사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재료가 비싼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급여
재료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MTA는 뭐 1회 안에서 뭐 재료대 산정, 뭐 급여 청구 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틀린 질문이에요. MTA는 비급여다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원큐 당일날 진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원비짓 엔도돈틱 필링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당일에 발수부터 근관 충전까지 산정했을 경우 청구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치와 영구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보드 브로치와 나이타이 파일은 재료대 산정 가능하고요. 바보드 브로치는 발수 당일에 청구할 수 있고 나이타이 파일은 확대 당일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그래서 당일에 확대와 발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재료대에 따라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동반되어야 되죠. 신경치료 전후로 촬영해 주셔야 되시고요. 실활치, 생활치 모두 산정 가능하고 엑스레이 마취 러버댐 당연히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발수 근충은 어려울 게 없고요. 그냥 발수 근관 아동 영상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걸 당일에 모든 치료를 다 끝냈을 때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역시 당일 발수 근충은 참 안타깝게 만 8세 미만 소아의 30% 가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소아 가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유치와 영구치, 당일 발수근충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간 치료는 보통 뭐 횟수에 따라 나눠지죠. 그래서 뭐 대부분 1회 내원했으면 방금 말씀드린 당일에 치료를 끝나는 당일 발수 근충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시고요. 2회를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발수하고 근관 아동 형성하고 발수와 발수 날에는 근관 세척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 CI 없죠. 근관 세척 없고요. 근관 학대, 근관 성형, 근관장 측정 검사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 CF 하는 날에도 역시 근관 세척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근관 충전하고 근관 학대, 근관 성형, 근관장 측정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내원법에는 CI가 따로 있긴 한데 이게 캐널 드레싱이에요. CD가 있긴 한데 이날 발수와 근관 충전은 빠져 있죠. 근관 확대와 근관 성형과는 같이 청구할 수 있지만 근관 세척 같은 경우는 발수와 발수 당일이나 근관 충전 당일에는 근관 충전과는 산정할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파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당연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문제 많이 나오겠죠. 산정 기준 중에서 유치를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치 산정이 안 되는 것은 근관 성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산정이 되는 거는 유치.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해놨죠. 근관 학대. 근관 학대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감염된 근관이거나 아니면 영구치의 교환 시간이 교체 시기 영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근관 학대를 부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압 근충 역시 원래 유치는 단순 근관 충전으로 청구하는 게 마땅하지만 영구치가 없어서 영구치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유치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독 산정할 수 없는 아이들, 이 친구들은 세트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근관 아동 형성은 단독으로 산정할 수 없어서 발수가 붙거나 아니면 리엔도 시에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근관 성형 역시 단독 산정이 안 되고 근관 확대가 붙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단독 산정할 수 없는 것길래 묶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대 청구입니다. 재료대에서 중요한 거는 나이타입 파일이에요. 나이타입 파일만 1치단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근관 확대하는 날 나이타입 파일은 1근관당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치당은 나이타입 파일이다. 왜? 비싸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정 횟수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산정 횟수를 정리를 해봤고요. 1회만 산정할 수 있는 거는 근관 발수, 근관 아동 형성, 근관 충전 1회였습니다. 그렇다면 2회 산정 나갑니다. 2회 같은 경우는요. 근관 확대와 근관 성형이죠. 근관 확대와 성형은 2번까지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근관장 측정 검사는 3번까지로 인정을 해줬어요. 원래 2번밖에 안 됐었는데 3번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5번은 압도적인 세척
세척 친구는 근간 세척입니다. 그래서 산정 횟수의 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게 한 번씩 되고 어떤 게 두 번씩 되고 세 번씩 되는지 동시 산정입니다. 신경치료와 INT 구강 내 소염수술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수나 근간 세척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와 구강 내 소염수술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근관치료와 IND는 외과 파트이기 때문에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고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근관 충전, 충전이 끝난 날에 근관을 맞고 나서 그 위에를 예후가 안 좋은 경우 GI 같은 코어로, 아말감 코어로 하셨을 경우에는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아 파절편 제거와 발수를 같이 했을 경우는 각각 100%인데요. 이 치아 파절편 제거 같은 경우는요, 치아가 파절이 됐어요. 그래서 잇몸에 치아 이 일부분이 박힌 거예요. 치아가 박혀가지고 이 마취나 시행을 한 다음에 이 치아의 쪼가리를 제거해주는 행위입니다. 치아 쪼가리를 제거하고 나서요, 엑스레이 찍고 마취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쪼가리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했을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동시 산정도 당연히 지문으로 나오겠죠. 수가 비교입니다. 뭐가 더 비싸냐,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발수와 근관 아동 형성을 한 것보다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하는 리엔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건 간단하죠. 했던 거를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할 때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리엔도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수가가 더 높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치료 수가를 제가 다 비교를 해왔습니다. 근관 세척은 한 1,300원 정도로 제일 저렴하고요. 근관 확대보단 성형이 비싸요. 아무래도 확대는 그냥 넓히기만 한다는 것보다 넓히는 거에서 끝난다면 성형은 그거를 근관을 이렇게 예쁘게 주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작하기 편하도록 성형해주는 게 조금 더 몇백 원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신경을 뽑아내는 발수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확대보다는 성형이 더 비싸다는 거. 성형은 플라스틱 해줘야 돼서 더 비싸다. 그다음에 뽑아내는 것보다는 메꾸는 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단순 CF, 단순 근관 충전이 당연히 저렴하겠죠. 가압 근충에 비해서는. 그리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리엔도가 비싸고요. 리엔도. 당일날 치료를 원큐에 끝나는 당일 발수 근충이 제일 신경치료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가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발수와 근관 아동 형성과 리엔도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근관 확대와 근관 성형을 비교하는 문제, 이 두 개가 지문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한 파트 한 파트 나오기보다 다 섞어놔요. 같이 문제를 풀어둘게요. 근관 세척과 동시 산정할 수 없는 행위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관 세척은 발수와 그다음에 근관 충전하는 날 동시 산정할 수 없죠. 이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나이타이 파일은 1근관당 산정이다. 바로 나왔죠? 나이타이 파일은 1근관당이 아니고 1치당이다. 왜? 비싸니까. 발수와 구강 내 소염수술 동시 산정 시 발수만 인정 가능하다. 발수만, 이건 틀렸어요. 각각 100%입니다. 외과 파트와 보존 파트이기 때문이죠. 파트가 달라서 100%씩 청구 가능합니다. 감염된 유치 근관의 경우 근관 성형이 청구 가능하다. 이거 잘못 읽고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요, 근관 성형이 아니고 근관 확대입니다. 원칙적으로 근관 성형은 유치의 경우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발수와 응급근관 처치를 동시 시행했을 경우 각각 100%다. 응급근관 처치 때 배웠었죠. 응급근관 처치는 치아가 가스가 많이 찼기 때문에 치수각만 오픈해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발수는 치아 뿌리까지 다 신경을 긁어내는 제거를 해주는 치료이죠. 발수와 응급근관 처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는 발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근관 충전에 사용한 MTA의 경우 1회 하나요 급여로 제로대 한정 가능하다. MTA는 비쌉니다. MTA는 한 1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다. MTA는 비급여다. 이 질문도 참 많이 나와요. 근관치료 도중 발견한 추가한 근관은 근관 확대부터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관치료 도중에 추가 근관을 발견했어요. 그럼 내역 설명하고 추가 근관 발견한 거는 발수부터 그냥 따로 별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간 충전 후 재근간 치료를 한 달 이내 시행 시 근간 치료 행위료의 50%이다. 저번 시간에 재근간 치료할 때 배웠죠. 재근간 치료는 기간 상관없이 100%입니다. 행위료는 100%이고요. 대신에 한 달 이내 시행 시 그 초진료, 재진료, 진찰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료는 100%입니다. 그리고 수가민자 나왔어요. 발수 근간 아동 형성보다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더 비싸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리엔도이기 때문이에요. 리엔도는 다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자가 부담이 있다. 그래서 더 비싸다. 이렇게 연관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